안녕하세요. 3단원 3장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운동 1절 일제의 국권 침탈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5쪽부터 138쪽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기에 앞서서 일제 국권 침탈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러일 전쟁 중 그리고 러일 전쟁 후에 9개의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 조약의 내용과 순서를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권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권은 우리 흔히들 이제 주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나라 밖의 국권과 나라 안의 국권,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외교권과 통치권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 우리나라의 이 국권 침탈 과정에서 외교권은 1905년 을사늑약 때 박탈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통치권 같은 경우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으로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국권 침탈 과정에서 영토를 잃게 되는데 이것이 독도와 간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영토와 관련된 지식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러일 전쟁입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에 시작해서 1905년에 종전이 됩니다. 배경을 보시면요.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제국이 국의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1904년 5월에 일본이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고, 1905년에 미국의 주선으로 포츠모스 조약이 일본과 러시아 간에 체결이 되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 교과서에 지도가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 일본이 이 제물포와 리순을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전쟁이 개시가 됐고요. 그리고 일본이 발트함대를 격파를 하는 것이 1905년 5월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가 되면서 전쟁이 끝이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만주와 그리고 조선의 독점적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 국권 침탈 과정에서 5개의 조약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조약들인데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정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대한제국을 강요를 해서 일제가 체결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본이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약이 되겠고요. 제1차 한일협약은요, 일본이 이제 러일 전쟁 과정에서 유리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내정에 본격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섭을 위해서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을 파견하는 조약이 바로 제1차 한일협약이 되겠습니다. 이때 파견되었던 인물이 미국인 스티븐스입니다. 친일파 미국인이죠. 외교 고문으로 왔고요. 그리고 재정 고문으로는 일본인 메가타가 옵니다. 특히 이 메가타란 인물은 훗날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재정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던 그런 정책을 시행했던 인물이에요. 메가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개의 조약이 연달아 체결되는데 1905년에 체결되는 조약들입니다.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조약들은 각각 일본이 미국, 영국, 러시아에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일본 측 가스라와 미국 측 대표 테프트가 비밀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2차 영일동맹은
1차 영일동맹이 러일전쟁 전에 있었거든요.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에서 영일동맹을 한 번 더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포츠머스 조약은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미국이 주선을 해서 러시아와 일본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 조약들 모두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은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러일전쟁 이후의 조약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조약이 을사늑약이 되겠습니다. 제2차 한일협약인데요. 우리는 이제 을사늑약으로 더 많이 부르게 되죠. 자, 일본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체결을 강요했고요.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매국노들을 앞세워서 고종의 허가 없이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을사는 1905년을 가리키는 연도 표기 방식이고, 늑약은 조약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 강제로 일방적으로 체결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자료를 보시면 을사늑약의 문서 맨 앞장에도 조약의 이름을 쓰는 칸이 비어 있거나, 그리고 맨 뒷장도 고종의 서명과 도장이 없는 상태에서 친일파들의 도장으로 대신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약으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이 매국노들은, 민족 반역자들은 5명이 있습니다.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박재순, 이지용.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을사늑약의 체결에 앞장섰던 오적이다. 이렇게 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일본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의거로 총격으로 사망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 조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외교권은 바로 우리나라 국권 중에 나라 밖의 국권, 다른 나라와 동등한 지위로 외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통감부가 설치가 됐고요. 초대 통감으로 아까 말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을사늑약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인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보호국이라는 명칭을 써서 한마디로 외교권을 이제 박탈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한국을 보호해준다. 이러한 명목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조를 보시면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성, 서울에 주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외교에 관한 사항만 관리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내정 깊숙이 간섭하고 그리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통감부는 훗날 조선총독부로 대체가 되는데 결국 조선총독부의 전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겠죠. 장지현 선생 같은 경우는 황성신문에 논설을 실는데 시일야 방성대국이라는 제목으로 논설을 실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의 제목의 의미는 오늘을 기해에 목놓아 크게 운다라는 의미예요. 을사늑약,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조약을 반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썼던 그런 논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민영환과 조병세와 같은 고위 관료들은 자결로서 이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통해서 그리고 상인들은 동맹 철시를 통해서 저항의 의사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의병봉기가 일어나는데 이거 꼭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을 계기로 해서 의병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이제 고종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이러한 그 을사늑약에 반대해서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의 방해로 이 만국평화회의에서 전 세계에 일본의 이 강압적인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사항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요. 이러한 사실을 이제 분하게 여긴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사진에 이 세 분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왼쪽 끝에 계신 이분이 이준 열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사늑약 이후의 국권 피탈 과정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해서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를 시키고요. 그리고 순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순종이 조선의 마지막 임금 27대 국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07년 순종에게 강요해서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해가 정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민 7주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일본인 차관을 임명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차관은 각 부서의 장관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차관은 내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내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키게 됨으로써 이때 이 군대 해산에 반발했던 해산된 군인들이 그 전에 있었던 을사의병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정규군인 대한제국의 군대가 가세함으로써 의병 세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부터를 우리가 정미의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09년이 되면 기윤년이 되죠. 기윤년에 이제 일본과 각서를 체결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강탈당하게 되고 1910년에는 경찰권마저 이제 박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1910년 8월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통치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일 병합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가 1910년이 경술년이기 때문에 경술년에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그날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국권 침탈 과정에서 우리가 상실했던 영토 두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독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여기서 칙령은 황제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 칙령 41호에 의하면 독도를 울릉도에 포함시켜서 독도를 관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1905년이죠. 이때 시마네형 고시 제40호를 통해서 독도를 무단으로 강탈하게 됩니다. 자, 독도는 단순히 영토로서의 그 일본에게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영토 중 처음으로 빼앗긴 상징성을 또 가진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간도입니다. 간도는 여러분들 이제 섬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섬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만주 지역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간도라고 불렀습니다. 대륙이죠. 자, 한반도 북부에 있는 그 만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간도라고 불렀는데 대한제국이 이범윤을 관리로 파견을 해가지고 거주민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영유권을 우리가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은 청나라와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당한 상태에서 청나라와 단독으로 간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를 통해서 청과 경계를 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 가운데 서쪽의 경계는 압록강으로 하되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그 문구가 있어요. 근데 이 토문강을 청나라 측이 두만강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토문강의
이 위치를 놓고 해석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청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간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국권 침탈 과정에서 간도를 상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교과서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로 탐구해보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이 형광펜으로 러일 전쟁이라고 표시한 부분을 함께 좀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박스를 치고 러일 전쟁이라고 했죠. 이 러일 전쟁 기간 중에 5개의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쟁 발발하자마자 한일 이정서를 체결함으로써 일본이 임의로 한국 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죠. 자, 그리고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905년이 되면은 가스라테프트 밀약, 제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조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독점 지배권을 얻게 됩니다.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 정식 명칭으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1907년에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되죠. 정미 7조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차관을 일본인으로 하게 하고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켰던 조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9년에 기후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사법권을 박탈하고 1910년에는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침탈하게 됩니다. 예, 교과서에 있는 이 역사로 탐구해보자 이 표를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약의 내용과 순서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